예약 전쟁이던 캠핑장이 지금은 반값에도 안 팔리는 사업이 됐대요. 이거 왜 이렇게 뒤집혔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죠? 예전엔 금요일 오후만 되면 캠핑장 예약창 앞에서 손가락 풀고 새로 고침하다가 딱 연시 땡치면 이미 마감.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예약이 스포츠였어요. 근데 요즘은요. 같은 캠핑장인데도 이번 주말 자리 남아요. 문자가 오고 커뮤니티에는 사장님이 갑자기 친절해지셨다는 후기가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캠핑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여가 소비 방식이 한번 크게 뒤집혔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중이거든요. 오늘은 그 얘기할 거예요. 왜 캠핑이 한때는 국민 취미가 됐다가 지금은 장비가 중고로 쏟아지고 수십억 들인 캠핑장이 매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캠핑이 망했다가 아니라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옥석이 가려지는 중이라는 얘기까지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이런 트렌드 변화 한 번 놓치면 왜 내 주변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지 싶거든요. 이런 이야기 계속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이야기는 2020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세상이 갑자기 멈췄죠. 영화관도, 공연도, 해외여행도 당연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멈췄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하냐? 집 안에서만 버틸 수가 없잖아요. 답답함을 풀어야 하니까 대체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제가 한 방에 딱 맞아떨어진 게 캠핑이었어요. 왜냐면 캠핑은 그 시절 기준으로 완벽했거든요. 사람 많은 실내는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가족끼리 뭔가 이벤트 같은 하루는 만들고 싶고, 캠핑은 바람도 통하고, 거리도 벌릴 수 있고,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무엇보다 우리끼리만 놀았다는 느낌이 강하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캠핑은 원래 취미이기도 하지만 그때는 동시에 탈출구였어요. 취미라면 천천히 늘어야 정상인데 탈출구는 급격하게 터집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쪽 조사 결과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캠핑 산업 추정 규모가 6조 3천억 원 정도로 집계됐고 전국 등록 캠핑장 수도 2,700세개까지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 시기 가구당 캠핑 1회 지출액도 46만 5천 원 정도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즉, 사람이 캠핑을 나가고 돈도 더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나는 텐트 치는 거 싫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텐트를 알아봐요. 그리고 텐트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눈덩이죠. 처음엔 텐트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비 오면 하면서 타프를 봅니다. 바닥 차가우면 하면서 매트를 봅니다. 의자 없으면 불편하지 않나? 하면서 체어를 봅니다. 밤의 조명은 하면서 랜턴을 봅니다. 그리고 결정타, 감성이 들어오죠. 감성 조명, 감성 테이블, 감성 컵. 이때부터 캠핑은 취미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에겐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제가 본 가장 현실적인 사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처음 캠핑 시작한 지인이 나 그냥 당일치기로만 가볍게 할 거야 이랬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뭐가 생기냐면 집 베란다에 박스탑이 생겨요. 그 위에 또 박스가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나중에는 택배 기사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또 캠핑이세요? 라고 물을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시기의 속도예요.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은 어떻게 반응하냐? 당연히 시설이 늘어요. 캠핑장, 글램핑, 차박 사이트, 장비 대여점, 아웃도어 매장까지. 이거 계속 갈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쉬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엔 함정이 있어요. 그 확신은 캠핑이 정말로 생활이 됐다라기보다 다른 선택지가 잠시 사라진 덕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요. 그동안 눌려있던 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캠핑 대신 비행기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캠핑을 그만두는 이유가 꼭 캠핑이 싫어져서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주말에 할 만한 게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선택지가 다시 폭발합니다. 해외여행, 콘서트, 페스티벌, 전시, 맛집 투어. 캠핑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절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파도가 옵니다. 바로 중고시장 파도. 캠핑 장비는요, 한 번 제대로 사면 부피가 커요. 그리고 집에서 차지하는 존재감이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캠핑을 덜 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거 그냥 팔자.
그리고 이게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중고 장비가 쏟아집니다. 새 제품을 살 이유가 줄어요. 왜냐면 상태 좋은 장비가 원가의 30%에서 40% 수준으로도 올라오거든요. 신규 구매 수요가 꺾이는 거죠. 이 타이밍에 기업들은 제일 힘들어집니다. 신규 구매자가 줄어든다는 건 시장이 교체 수요 위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원래 장비 시장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돈을 크게 쓰거든요. 근데 입문자가 줄고 기존 유저는 이미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매출은 구조적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캠핑장도 타격을 받아요. 이용자 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출 방식이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캠핑 자체가 이벤트라서 돈을 더 쓰는데 요즘은 그냥 가볍게가 많아져요. 한 번 가더라도 장비는 이미 있고 먹는 것도 간단히 하고 연박은 부담스럽고 즉 매출은 줄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캠핑을 멀리하게 만드는 현실 요인들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진짜 공감 포인트가 많아요. 첫째, 입퇴실 시간. 대부분 오후에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 11시쯤 나가야 하잖아요.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퇴근하고 달려가서 어두워지기 전에 설치하느라 정신없고 아침엔 쉬는 게 아니라 정리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캠핑을 하러 갔는데 쉰 기억보다 일한 기억이 더 남는 거죠. 둘째, 연박 압박. 연휴 때 2박이 기본이고 어떤 곳은 3박까지 요구한다는 얘기 나오면 그 순간 캠핑은 취미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됩니다. 시간도, 돈도, 체력도 한 번에 많이 들어가니까요. 셋째, 위생과 편익. 처음 한두 번은요, 설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샤워장, 화장실 컨디션이 기대보다 낮고 벌레 많고 물이 잘 안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가족 단위는 특히 빠르게 멀어져요. 아이 데리고 갔다가 한 번 힘들면 다음엔 펜션 가자가 됩니다. 넷째, 비용 체감. 캠핑은 흔히 싸게 즐기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은 자릿값도 오르고 추가 요금도 많아지고 주차비까지 따로 받는 곳도 있죠. 그러면 어느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야, 이 정도면 그냥 호텔이 낫지 않아? 펜션이면 설치도 없고 정리도 없고 샤워도 편한데? 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캠핑은 감성만으로 못 버텨요. 감성은 강력하지만 피로를 계속 이기지는 못하거든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가장 현실적인 게 이런 거였어요. 성수기에 가족이 가려고 알아봤더니 1박 가격이 확 올라가 있고 인원 추가비까지 붙어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너무 비싼데가 된 거죠. 그때 결론이 그럼 그냥 숙소 가자였고요. 이게 한번 습관이 되면 캠핑 장비는 그대로 창고행입니다. 그럼 사업자는 어떨까요? 여기서 진짜 잔인한 현실이 나옵니다. 캠핑장은 시작 비용이 적지 않아요. 토지 비용을 빼더라도 시설을 갖추고 화장실, 샤워장, 전기, 배수, 데크, 정화조 이런 것들이 다 돈이죠. 게다가 대출로 시작한 곳도 많습니다. 근데 수요가 정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가격을 확 낮추기도 어렵고 시설을 확 개선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있으니까요.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용자는 가격 대비 불만이 커지고 사업자는 우리가 마진이 남는 게 없다가 됩니다. 둘 다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시장에는 매물이 늘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꿈의 사업처럼 보였던 곳이 이제는 정리하고 싶어도 잘 안 팔리는 사업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억 투자했는데 절반 가격에도 어렵다 같은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걸 단순히 캠핑은 끝났다로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캠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정상화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는 캠핑이 너무 빨리 커졌고 그 속도에 맞춰 공급도 확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택지가 다시 많아졌고 사람들은 더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이럴 때 살아남는 곳이 어떤 곳이냐? 첫째, 깨끗한 곳, 화장실, 샤워장, 쓰레기장 관리가 잘 되는 곳. 이건 감성보다 강력해요. 결국 가족 단위는 여기서 갈립니다. 둘째, 운영이 합리적인 곳. 입퇴실이 지나치게 빡빡하지 않거나 연박 강요가 덜하거나 안내가 명확한 곳. 이런 디테일이 재방문을 만듭니다. 셋째, 가격이 납득되는 곳. 무조건 싸야 한다가 아니라 가격만큼 경험이 따라오는 곳이요. 뷰가 좋거나 시설이 좋거나 동선이 편하거나 관리가 안정적이거나 어쨌든 돈 쓴 느낌이 아니라 돈 값 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반대로 예전처럼 어차피 예약 꽉 차 마인드로 버티던 곳은 지금 바로 티가 나요. 수요가 무조건 넘치던 시절에는 불편해도 사람들이 참고 왔는데
지금은 그 불편을 참아줄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이게 결국 요즘 캠핑 시장의 본질입니다. 캠핑이 유행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좋아하는 사람만 남는 취미로 다시 재정렬되는 중이에요. 여기서 시청자 입장에서 제일 실용적인 결론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캠핑을 시작하려고 고민 중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왜냐면 중고 장비가 많아서 진입 비용이 내려갔고 캠핑장도 예전만큼 예약 전쟁이 아니고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더 선명하게 갈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캠핑을 했던 분이라면 이제는 장비 업그레이드보다 내가 어떤 방식이 편한지를 찾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가볍게 갈 건지, 편하게 갈 건지, 가족 중심인지, 혼자 힐링인지. 캠핑은 결국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으면 오래 가고 아니면 빨리 지칩니다. 오늘 얘기 정리하면 이거예요. 캠핑은 갑자기 지옥이 된 게 아니라 코로나 시절에 과열이 식으면서 진짜 실력 있는 곳만 남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 이런 트렌드 변화는요, 뉴스 한두 줄로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사례랑 숫자랑 같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가 딱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활 속 흐름을 계속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